네, 미국 증시가 노동절로 쉬는 동안 유럽 증시의 분위기는 그닥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슈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담 요인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 감안해서 오늘 국내장 어떻게 될지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는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윤정식 이사와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다시 2,400포인트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약간은 좀 힘이 빠지는 그런 제목이 될 텐데요. 관련된 이슈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지수가 이 7월 초 정도였죠. 이 2,300도 살짝 아래로 깨면서 내려갔었고요. 그 이후에 반등세를 계속했었고 한 2,500 중반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반등을 하고 추세적으로 상승해서 이전처럼 2,800, 2,900, 3,000 이렇게 가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을 했고 그 바닥은 2,400 이상은 될 것이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타나기보다는 박스권 안에서 종목별 혹은 섹터별 이런 차별화 장세가 되겠구나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론이 이 8월 중순 정도부터 조금씩 이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힘이 약해졌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8월 중순으로 좀 돌아가서 왜 떨어졌는지 이 당시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FOMC 위원들이 한 명 한 명 좀 부정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자꾸 9월 금리 이 자이언트 스텝 얘기들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이 두 번 자이언트 스텝 했기 때문에 9월에는 50bp 이 빅스텝이 이 가능성이 훨씬 좀 높았던 상황이었는데 이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이 75bp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근데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이유가 물가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국제 유가 하락했고 가솔린 가격, 중고차 가격 미국에서 하락하면서 물가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FOMC 위원들에 대한 목소리가 처음에는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는데 점점점 이 시장이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좀 극대화되는 이런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8월 중순에 시장이 하락을 좀 하면서 달러는 조금씩 다시 강세가 됐고요. 이 파월 발언 이후에서 어제까지도 계속 강세였습니다. 1371원 40전 137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러시아 이슈도 재부각이 또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이 가스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어제 오펙 플러스에서 하루 10만 배럴 감산하겠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다시 한번 출렁이는 모습들까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 수급 매도 나오고 있고 환율 올라가고 있고요. 국제유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굵직한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다 좀 좋지 않게 변동성을 최근에 좀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한 두 가지 정도 좀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강달러 추세입니다. 빠르게 오른 만큼 어느 정도 그래도 쉬어가거나 아니면 좀 고점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강달러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이 오버슈팅을 이미 한 상황입니다. 1350원, 1300원을 많이 넘어가면 달러와 원화, 이 환율에 대해서는 오버슈팅을 한 상태인데요. 이 환율이란 것도 이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투기의 개념으로 이 선물 시장이라든지 상품 시장들이 가미가 되죠. 그런 부분들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버슈팅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 흑자를 나라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 얼마나 많은 환율을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들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환율이 지금 1,300원 아래겠죠. 여기에 이 원유처럼 투기의 수요가 들어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투기의 수요가 들어가면 여기에는 또 감정이라는 부분들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감을 많이 느끼느냐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국내 시장이 좀 더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자체는 좀 오버슈팅을 이미 한 상태이지만 그런데 오버슈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가겠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사실 1370원에서
더 많이 벗어난, 그러니까 1,400원 뭐 넘어가고 이렇게 나타나기는 아무리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고 뭐 상품에 대한 뭐 투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넘어가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아래에 형성이 돼. 그러니까 1,300원대 한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형성될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하향 안정화가 된다는 관점이시네요. 그리고 하나는 좀 짧게만 부탁드리는데요. 이 오펙 플러스 얘기입니다. 감산한다고는 했는데 규모 자체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정유주에 미칠 영향은 또 제한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국제유가가 움직이는 게 이 감산도 뭐 영향이 있긴 있었죠. 근데 이 감산보다도 경기 침체 이슈가 좀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침체가 되느냐. 경기 침체되면서 국제유가 다시 올라갔다가 좀 많이 최근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느냐. 오펙 플러스에서 한 번에 많이 감산 못합니다. 지금 러시아 이슈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국제유가도 조금씩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감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경기가 어느 정도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절적인 요소도 있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은 올라갈 거고요. 국제유가도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뭐 경기에 대한 부분들, 계절적인 요인들 이런 부분들 좀 더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산보다 침체 좀 더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다시 2,400포인트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수급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게 제가 8월 중순 정도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월 중순부터 이 8월 말까지는 그래도 외국인 대체적으로 순매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일수로 본다라면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딱 3거래일만 매도하고요. 나머지 다 매수했거든요. 그 3거래일도 매도 금액 다 합쳐도 1,000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외국인의 수급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달라졌죠. 3거래일 동안은 미국 증시도 많이 출렁했고요. 환율도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3거래일 동안은 좀 매도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수급이 있었는데 다시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달러 강세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들 좀 찾아보자면 수출주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수출주가 이 작년도를 생각을 해본다면 1,100원대였는데요. 지금 1,300원대로 한 2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20% 할인해도 되고요. 10% 가격 올리고 10%는 할인해 써도 되고요. 20% 다 가격적인 요소를 써도 됩니다. 같은 가격에 판다 그랬을 때 국내 수출주들이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인센티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수출주는 분명히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들, 역대 뭐 유례 없는 초보황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장에서 다시 또 수급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자리에 분명히 시장의 변동성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유럽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미국도 변동성이 있고요. 국내도 좀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맞서겠죠. 2,400이 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면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쌉니다. 국내 증시. 가격 매력도가 증대되는 상황이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냐라는 부분들이 맞설 텐데요. 가능성 면으로 본다면 2,400은 지지하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뭐 단기적이지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환율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결고리에서는 환율을 이용하는 전략으로 이 종목을 선택해봤습니다. 오늘의 종목입니다. 현대차입니다. 네, 현대차 최근에 좀 밀린 적도 있지만 그래도 오르는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연결시키는 이유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환율입니다. 달러가 굉장히 좋죠. 환율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2분기 환율로 인한 수혜가 약 한 900억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기아가 조금 더 크긴 합니다만 현대차 가장 대장주로서의 위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내연기관차가 잘 팔리고 있죠. 내연기관차 제너시스 모델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SUV 모델들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마진율 좋은 이 내연기관차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전기차들이 추가가 되고 있죠. 아이오닉도 그렇고 이 전기차들의 판매가 계속적으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 증시에서 8월 중순부터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9월 달 들어서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뭐 예전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8월 이후부터 8월 1일부터 수급을 좀 살펴본다라면 사실 7월부터도 수급이 좋았거든요. 8월 1일부터 어제까지 8월 17일 하루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전부 다 순매수를 했습니다. 8월 순매수 1위 종목이 현대차거든요. 굉장히 순매수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8월 중순 이후부터 국내 시장은 흔들렸지만 현대차에 대한 수급은 흔들리지 않고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러브콜 보내는 데 이유가 있겠죠. 환율적인 부분과 자동차 판매, 차량 판매에 대한 실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시장에서 이제 수출주에 대한 그런 공략 매력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도 좋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 종목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종목에서 좀 더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적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외국인이 현대차를 사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 안 살 수는 없죠. 사긴 사야 되는데 딱 사자니 시가총액 1, 2, 3위 종목 다 전기전자 섹터에 들어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사고 있죠. 근데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들이 국내 기관보다 외국인들이 좀 더 큽니다. 이런 부분들 빼고 생각을 해보니 2차전지, 그러니까 반도체 빼고, 그리고 2차전지 좀 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완성차만 남거든요. 근데 이 완성차 뚜껑 열어보니 실적도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들, 환율이 굉장히 좋은데, 2분기 환율로 인한 수혜 좋고요. 그리고 3분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로 인한 수혜는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분기 컨센서스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더 올라가고요. 차량 판매도 계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내연기관에 좀 포인트를 좀 많이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낮은 그런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직 2022년도 예상 실적을 본다라면은 7배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인데 내연기관 중심이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좀 적다라는 부분들이 약점이었는데 전기차 판매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전기차 판매가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면 내연기관 현대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의 전기차도 만들 수 있는 전기차 밸류에이션을 끌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 밸류에이션 추가적인 상승 여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때 실적도 늘어나고 밸류에이션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딱 지금 20만 원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선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잡으세요? 우선은 원래는 현대차가 22년도가 되기 전에 21만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만 원 정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박스권까지는 다시 한번 회귀가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목표가 잘 참고해서 현대차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대차. 지금 외국인이 현대차를 사는 이유를 좀 정리를 해 주셨네요. 환율에 대한 공략을 외국인도 하고 있고 또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3분기 실적까지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현재 20만 원인데요. 목표가 21만 원 정도에서 박스권 대응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